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MM 최근에 조금 하락이 좀 깊게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4만원이라는 가격을 좀 벗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잠시나마 움찔하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파업 때문에 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 파업 리스크를 어떻게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라고 또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저는 임금 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따가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회사 입장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경영 마인드와 우리 그냥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의 이 생각하는 초점과 포커스가 좀 다르겠죠. 아무튼 올해 임단협 제시안의 그 비교에 대한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이것들로 인해서 또 임금 인상이라는 요 협상이라는 거 안에서 회사 측 입장과 근로자분들 입장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가지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식으로 또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좀 예측을 좀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를 정확하게 진짜로 딱 이렇게 가겠다, 이런 분석이다 라고 짚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협상이 좀 이루어지는지, 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좀 뭐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조건 어떻다라고 밀어붙일 수만은 없겠죠.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은 마감이 됐고요. 자, HMM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차트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근데 우리가 원래 기본적인 어떤 차트 이론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켜야 될 자리를 결국에 지키지 못하고 벗어났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 지지 라인을 벗어났을 때 잠깐 되돌림을 주면은 이게 되돌림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지지를 무너뜨리면은 결국에는 앞에 그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이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차트만 보고 매매했을 때 원칙은 지금같이 하락을,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되돌려 주잖아요. 여기서는 원래 매도가 맞아요. 이거라도 살려야겠다 하고 매도가 맞는데, 근데 HMM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진 않은 거죠. 지금 최근에 이 하락폭에 대해서 뭐 외부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받았지만, 지금 요때 하락은 뭐 글쎄요, 정확하게 뭐 파업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어떤 이슈가 붙던 하락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HMM 결국에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 실적과 또 선박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역대급의 실적을 또 전망하고 있는 부분과 기존에 이거 컨센서스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 지금 지난번에 봤을 때 제가 한 1조 원대였어요. 앞자리 두 자리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110이었다가, 그쵸? 1조 정도였다가 1조 1000억 원대였다가 1조 4천억 원대까지 말씀을 드렸다가, 오늘 보니까 또 1.5조까지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선박에 대한 공급량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수출은 여전히 또 호조를 빚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운임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런 박자들이 아직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메이저들의 수급,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의미 있는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잠정 순매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4만원이라는 가격을 깨서 언더슈팅이 좀 나오기는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을 빠르게 좀 복구하고 있는,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정말로 뭐 파업에 대한 이슈, 혹은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있지만, 파업에 대한 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만약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진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상황까지, 정말로 지금 다 셧다운이 될 만큼의 상황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뭔가의 협상을 분명히 또 타결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놓고 본다면, 사실 과거에 우리 현대, 기아 이쪽도 보시면은 파업 많이 하잖아요, 맞죠? 파업 많이 해서 막 차 생산 진짜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저도 이제 최근에 막 지인들이 이제 국산차 현대기아로 해가지고 막 새 차 뽑는다고 하는데, 파업 때문에 늦어져요, 파업 때문에, 이 소리를 저는 3년 전부터 들었어요. 3년 전부터. 제가 3, 4년 전에 그때 당시에 소렌토 신형을 한번 뽑았었는데, 그 당시 소렌토 신형 뽑을 때도 또 그 얘기했어요. 아,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 파업이래요. 계속 파업이래.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파업에 대한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HMM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분기에 뭐 1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H&M 직원들이 이유 있는 뭐 보상 요구. 맞아요. 뭐 맞는데 바쁘기도 바빴겠죠. 저렇게 실적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컨센서스에도 그렇게 좀 나오기도 했지만, 자 어쨌든 이거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지속 중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노조 측에서는 25%의 인상률을 제시를 했어요. 25%를 올리고 성과금을 1200%,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5.5% 인상을 하고 경력금을 100%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봉 협상하고 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높게 불러야 이거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것이고, 낮게 불러야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중간 합의점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솔직히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적자를 면치 못했었는데, 이번에 초호황기로 인해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 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앞으로 임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최저시급도 올라갈 뿐더러, 근데 최저시급이 꼭 아니더라도 매년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매년 임금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 속에서 어떨 때는 뭐 이만큼 뭐 한 뭐 5% 뭐 7% 올릴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쩔 때는 뭐 한 3% 올릴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상은 되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복리 효과인 거잖아요. 연봉 3천인 사람이 뭐 5% 정도 인상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3,150에서 또 뭐 한 5%다. 이런 식으로 복리가 붙어요. 엎어치기에서 또 엎어치기에서 복리가 되는데, 근데 잘 보세요. H&M 회사 측에서도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매년은 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25%를 인상시켜버린다? 그 다음에도 점점 인상을 시킬 텐데,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성과금으로 조금 더 합의를 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보는데, 사측에서는 차라리 지금 어쨌든 돈은 많이 벌었어요. 솔직히 돈은 많이 벌었어. 돈은 정말 많이 벌었고, 분기별로 이렇게 조 단위로 저렇게 찍어내버리는데 돈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과금을 좀 일시적으로 퍼포먼스 있게 좀 지급을 해주고, 인상은 아까 말한 뭐 한 5%대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합의를 하든지, 이런 식의 협상이 좀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중간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당연히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많이 받으면 좋고,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덜 주는 게 좋은 건데, 만약에 이 시점을 스타트 끊어서 여기서부터 H&M이 본격적으로 재무적으로도 막 실적적으로 우상향을 쭉쭉쭉쭉 보일 수 있다? 이러면 높이고 또 높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컨센에도 의미가 나와 있어요. 어때요? 21년이 피크야. 21년이 피크라고 일단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봐야 돼요. 22년, 23년 봐야 돼요.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년에 가장 피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황, 아침마다 시황을 제가 드리는데, 최근에 어때요? PMI,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을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표들이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PMI나 이런 건 잘 나왔지만,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봤을 때 피크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어느 정도는 드러내고 있죠.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 금리라는 어떤 기준 아래, 금리가 최저점일 때랑 또 최고점일 때랑 이렇게 해서 경기가 한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금리가 최정점으로 갈 때까지,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금리를 올린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고용이 좀 부진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고용은 조금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역대급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앞으로 계속해서 더더더더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어떤 임금 인상 자체를 높게 해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들도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피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은 피크가 찍고 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적자를 면치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2021년 돈은 많이 벌었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열 받죠.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어떻게 저렇게 쪼잔하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임금에 대한 퍼센트를 인상을 하는 거는 복리로 계속 매년 인상이 돼야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성과금 개념으로 확실하게 퍼포먼스 있게 탁 지급을 해주고 임금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잃을 만큼 뭐 그렇게 제시를 하진 않을 거고 지금 물이 한참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그럴 거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솔직히 만들어낸 성과예요. 물론 경기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일할 사람 없으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근로자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로자들한테도 성과금 개념으로 확실하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래서 근로자들도 떳떳하게 좀 달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사실 임금 인상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게 어느 정도 피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또한 조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임금 인상이라는 이 지금 파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끼칠 영향 제가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끼쳐봤자 최근에 이 정도로 다 끼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 4거래일 동안 4만원까지 깨면서 큰 폭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보시면은 공매도 거래가 좀 많았어요. 어떤 명분이 생겨버리면 그냥 밑으로 내려 꽂아버립니다. 그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빨아먹어요. 뭐 파업에 대한 우려가 어쩌고 하면서 기사 막 자극적으로 쓰죠. 주가 뭐 발목 잡히나 뭐 이러면서 발목은 무슨 발목이에요. 뭔 발목을 잡혀. 보시면은 이처럼 그렇죠? 공매도 거래가 조금 비중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빠르게 또 탄력 있게 끌어올려 주는데 이걸 누가 끌어올리느냐? 메이저들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개인들이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메이저들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건 간에 피크를 찍는다 하더라도 피크성 실적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야 될 자리는 찍고 빠진다. 빠지더라도 찍고 빠진다라는 게 보통 주식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HMM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컨센서스 잡혀있는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다양한 노이즈들과 여러가지 우려감들로 인해서 좀 시끄럽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분명히 또 좋은 모습은 한 번은 분명히 나타내주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뭐 기술적으로 보냐 뭐 차트가 어디서 뭐가 어떻냐 이런 거는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 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노이즈로 인해서 공매도가 또 같이 이루어졌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일단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과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올 실적이 시장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 그 높인 거에서도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 슈팅은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파업으로 인한 여러분들 이 HMM 주가에 영향을 추가적으로 더 끼칠 수 있는 내용은 진짜로 회사가 셧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파업이 진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다 중단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나 일 안 한다. 뭐 중단해버린다. 그러면 진짜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 회사가 그렇게 가만히 두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은 또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기존의 단타 수장 메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아주 핵심적인 2차 전지 3개 종목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서 그 3개 뭔지 알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요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SDI가 당연히 메인이죠. 삼성 SDI는 메인으로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 오늘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난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오늘도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진짜 큰 불기둥을 한번 뽑아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SDI 같은 경우 오늘 수급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말해 뭐해라고 하죠 보통 이럴 때. 굉장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급이 정말 많이 좀 들어와 줬고 눌림 없이 큰 눌림 없이 우상향 랠리를 지금 계속 2달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아주 칭찬해주고 싶은 종목이죠. 그대로 좀 잘 끌고 가시고 오늘 VIP방에 또 한 번 더 추천을 드린 종목이 또 있어요. 바로 사자마자 또 수익권에 올라오고 있고 이벤트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때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 보시면은 이벤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라인이 지지점이고 신규 상장 차트고 시총도 크고 또 실적도 너무 깡패다 말씀을 드렸죠. 딱 요 상황이었잖아요. 이 그림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바로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그죠? 단타수정이 지난번에 예전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때 딱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 있을 때 요 캔들 나오기 전에 요 상황일 때 제가 이벤트 열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벤트를 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일진 머티리얼즈가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오시자마자 그냥 가입비 뽕 뽑고 시작하셨잖아요. 후성도 이때, 그쵸? 막 20%대, 30% 가까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들어오시자마자 뭐 가입비 뭐 40만원 지금 뭐, 그쵸? 리딩 비용이 지금 40만원 밖에 안 하는, 40만원대 밖에 안 하는데, 한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좀 다 땡겨 먹어 놓고서, 나머지 또 이렇게 다 가져가고, SDI 65만원대부터,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들고 있다. 그래서, 리딩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시는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극찬을 또 해주시네요. 설레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장님 실력이 또 감탄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때 난리가 났었죠. SKI 테크놀로지도 뭐 38%대. 그래서 뭐 거시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인증을 보여드리고 하는 것도 저도 좀 이제 완전 나중에 또 줄여야겠죠. 왜냐면은 뭐 너무 영업적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은 싫은데 뭐 안 한 말을 했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또 검증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아무튼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뭐 2차전지 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알맹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온 거는 좋아요. 근데 반도체 전체적인 시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소부장 종목들이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돈이 많이 유입이 되진 않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거의 몰빵이었단 말이죠. 외국계 창구의 자금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필터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가 다시 지금 뭔가 모르게 옆에서 또 꼼지락 합니다.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천주 하나를 좀 간단하게만 언급을 좀 드리면 LX 일렉트릭을 지금 사실 VIP 회원님들은 64,500원부터 보유를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익권이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뭐 한 65,000원대, 그러니까 뭐 5,000원 후반도 좋고 대략적으로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또 이게 계속 우상향을 보여가지고 6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한번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총이 2조가 넘어요. 2조가 넘는 LS 일렉트릭 010120. 그래서 한 7만원 좀 안되게 단기 목표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정말 미쳤습니다. 수급이 정말 미쳤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VIP방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죠. VIP방은 좀 약수익권이긴 합니다. 한 3-4%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 한번 단기 수익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 그래서 단타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수익을 챙기는 게 단타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분들께서 아직 좀 손이 느리거나 하신 분들은 그런 빠른 막 엄청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해드려도 잘 못 팔고 잘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우량 종목들로 좀 도와드려야 좀 느긋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3%가 됐든 30%가 됐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당연히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지금 또 빅세일장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죠. 한 1, 2주 정도. 그때 동안 많이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중에 아주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삼성 SDI 뭐 한 주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